안녕하세요. 부동산 올라운드 플레이어 랜드마크입니다. 오늘은 불인이를 위한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는 저의 경험을 들려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저의 초보 불인이 시절 제가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공부를 했는지 종합적으로 가볍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저도 불인이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 공부를 먼저 하기보다 투자를 먼저 했습니다. 투자를 먼저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 왜 부동산 투자 좀 해본다는 사람 몇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 따라서 이게 좋다더라.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즉 그분도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단지 그분은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고 성과를 꽤 많이 냈던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분이 굉장한 투자 고수인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따라서 저분 따라다니면 나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분이 뭐 어떤 분양권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샀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긴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부동산 흐름이 좋지가 않아. 뉴스가 막 안 좋은 소리가 들려. 거래가 안 된다고 해.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죠. 이거 내가 계속 들고 가도 되냐?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팔아야 되냐?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거는 그분도 잘 모르는 겁니다. 본인도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투자를 했는데 그게 운 좋게 잘 됐던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투자 고수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울어도 고양이와 함께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제 질문에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팔지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였었습니다. 그때가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리석기도 하고 정말 겁이 없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남 말 믿고 그냥 투자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처음에 책을 봤습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책을 많이 참고했듯이 저도 이 책 저 책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책을 보는 데에서 그냥 그치고 그냥 책을 많이 보는 데만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책 하나를 보더라도 그거를 다독을 했습니다. 다독을 해서 정말 이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정말 많이 읽고 또 읽고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적고 적는 거 안 돼서 나중에는 그 책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밑줄을 다 치고 그리고 노트북에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기록을 해뒀죠. 그래서 또 찾아보고 이해하면 또 보고 싶을 때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을 정말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책을 봤어요. 요즘 부동산 책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이 책들을 정말 여러분들도 읽고 그냥 그랬다더라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어떠한 상황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정말 자주 봤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동영상들 많잖아요. 그런 유튜브들도 많이 살펴보고 시중에 강의, 유료 강의는 보진 않았고요. 그런 무료 강의에는 뭐 알갱이가 빠진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자주 보면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책과 강의, 영상 이런 것들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장을 하는 거예요. 임장을 할 때 맹목적으로 임장하면 정말 힘들기만 하고 목적성 없이 지치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때 임장을 해도 그게 더 잘 보이잖아요.
그냥 사지도 않을 거 임장을 간다고 하면은 사실 임장을 하는 나도 별로 그렇게 집중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손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요즘에 정말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아실, 부동산 지인 이런 사이트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임장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부터? 내가 사는 지역부터 지도를 따라서 그냥 쭉쭉쭉쭉쭉쭉 그냥 시세를 읽는다 생각하고 쭉쭉쭉쭉 지도를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지역의 바운더리를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사는 구,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구와 더 가까운 구, 그 다음에는 시를 뛰어넘어서 이제 다 가까운 시 주변. 나중에는 서울, 경기, 수도권부터 해서 6대 광역시, 그 다음에 경상남도, 뭐 전라도, 경상북도, 남도, 제주도 등등 지역의 범위를 넓혀 나가서 전국적으로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살펴보면요, 이거를 한 번 하고 끝내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전국의 사실 시세를 지역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 시별로 아파트 평당가를 다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쫙 다 체크를 해도. 그 다음에 전세가, 평균 전세가를 쫙 체크를 해둡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눈에 각 시별로 평당가가 나오니까 시세를 알 수가 있잖아요. 시별로 평당가를 구했으면은 조금 더 나아가 디테일하게 구마다 평당가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 엑셀 파일로 다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는 아파트 평당가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으로 알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더 잘 보여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숲을 들여다보는 작업, 그 숲을 들여보는 작업을, 가격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별로 평당가를 알아봤고요. 좀 더 좁혀서 구별로 평당가를 알아보고, 나중에는 동별로 평균 평당가를 알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시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구마다 대장 아파트들을 다 뽑아요. 대장 아파트 뽑는 건 너무 쉽잖아요. 아실 들어가 가지고 최고가 아파트 거기 들어가면은요, 다 나옵니다. 금방금방 대장 아파트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대장 아파트들끼리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부적인 거를 하려고 하면은요, 지칩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한 동의 아파트만 해도 몇 개입니까? 그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다 알아보겠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는 크게 알아보는, 우리 책을 읽을 때도 처음부터 너무 하나하나 어려운 책을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그 하나 한 단 한 단을 그거 이해하려고 하면은 책도 넘어가지도 않고요, 안 봐집니다 이거.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책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그냥 크게 큰 단어만, 제목만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지, 처음부터 세세하게 들어가면은요, 지칩니다 금방. 그래서 나중엔 포기하게 돼요. 되게 재미없어지고.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사실 이거 전업도 아니고, 부동산 투자는 평생 해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해야 됩니다. 재밌고 쉽게, 대신 꾸준히 그렇게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롱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먼저 손품을 팔아서 저평가된 아파트 지역 분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단지에 임장을 해보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는 지역을 하나하나 늘리다 보면은 어느덧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급하게 서둘지는 말되 쉬지 않고 걸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책을 봐라. 책을 한 권을 보더라도 씹어 먹어라. 두 번째로는 강의를 들어라. 그게 꼭 유료가 아니라도 돼요. 요즘에 무료 강의, 유튜브 이런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보면서 나한테 맞는 것도 찾을 수가 있고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각자마다 생각이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견문도 넓힐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나도 얻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는 지역을 넓혀라. 아는 지역을 넓힐 때는 임장 나가기 전에 손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손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호갱노노, 아실, 부동산 지인 이런 사이트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바운드리부터 시세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지역을 넓혀 나가라. 나중에는 대한민국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하나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평가 지역이 보이고요. 저평가 단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임장을 하는 겁니다. 생활의 일부처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냥 나 공부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잖아요. 그리고 밥 먹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갈 거고, 직장인들은 회사 갈 거고, 그렇게 당연하게 하듯이 매일매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